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이번 주 뭔가 정신이 초반부터 없죠. SNCS라는 종목은 7일부터 청약이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리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조선주들이 IPO 러쉬네요. SNCS도 조선 쪽입니다. 선박에 탑재되는 다양한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기자재 전문 기업인데요. 삼성중공업에서 선박 제어와 전력 공급을 책임지던 기존 사업부가 독립해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당시에 삼중도 약 8억 원을 출자해서 지분 20%를 확보했고요. 나머지 지분은 배재혁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회사의 사업 분야는 크게 파워솔루션, 에코솔루션, 운항 제어 솔루션, MRO, 유지 보수 정비 솔루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하나씩 살펴보자면 파워솔루션에서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보호하는 핵심 장비인 배전반을 생산합니다. 배전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발전소나 산업시설, 선박 및 해양 플랜트 등등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회사는 선박 및 해양 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배전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솔루션은요. 국제해사기구인 IMO 및 각국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맞춤형 친환경 기자재 솔루션을 얘기하는데요. 친환경 연료 공급 시스템과 선박 평형수 처리 시스템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형수 처리 시스템은 배의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채웠다가 뺄 때 수중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장치거든요. IMO와 미국 해안경비대인 USCG의 인증을 받아서 탄탄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건조되는 신조 선박뿐 아니라 노후 선박의 개조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운항 제어 솔루션은요. 고부가 선박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초대형 선박을 움직이는 엔진의 가동부터 조타 등의 항해 기능, 전력의 공급과 분배, 화물의 적재와 하역, 선박 내 온습도 관리 등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박의 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선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거죠. 회사는 국내 최초로 LNG선의 통합 제어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MRO, 유지 보수 정비 솔루션 쪽은 회사가 공급한 선박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점검, 수리, 부품 교체 이런 종합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박 운영에 필요한 모든 핵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한 국내 유일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특정 사업부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기보다는 고르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긴 했고요. 그럼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조금 체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한국, 러시아 등 각국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증들을 다 획득을 했고요. 12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IAS급 선박 운항 제어 시스템의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거든요. 이게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 최상위 수준의 글로벌 인증이라고 해요. 이걸 확보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대표 조선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차세대 운항 제어 시스템과 이중 연료 공급 장치 이런 주요 기술들 공동 개발하면서 지금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의 뿌리가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설립 초기에는 90%가 넘었는데 하나오션, 그 밖에 또 중소조선사 등으로 매출처가 점차 확대되면서 그래도 21년부터는 40에서 50% 수준까지 삼성중공업의 비중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국내 주요 조선소들은 물론이고요. 머스크와 MOL, 에버그린, 쉘 이런 글로벌 탑티어 선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해서 창업 후 총 2만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1조 넘는 수주 총액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첫 번째, 차세대 평형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로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는 차세대 BWMS인 에코프리마라는 걸 개발했는데 제조 가격과 유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이며 벌써 주요 선사로부터 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형 선박에만 적용이 가능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은 중소형 선박에도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동안 삼성중공업에서 출발한 회사다 보니까 대형 고가 선박을 노린 5% 시장을 타겟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95% 시장에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시장 확대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조선업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회사도 피크아웃 리스크를 대비해서 사업 다각화 전략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배전반 등의 파워 솔루션을 선박뿐 아니라 육상과 해양 시장까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한다든지 해상 풍력 변전소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를 위해서 최근에 글로벌 전력 기업인 ABB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ABB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공급 시장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시장 참여자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외산에 의존하던 함정 통합 제어 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한화 시스템과 함께 구축함 및 호위함의 외산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22년 1201억 원에서 24년 1381억 원으로 연평균 7.2%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대 매출처인 삼성중공업을 좀 의지해서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나 상방이 좀 제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을 뚫는 실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또한 최근 3개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삼성중공업에 몰려 있어서요. 수익성의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싶기는 한데 그래도 MRO 솔루션의 매출 증가가 수익성 확보에 기여를 해주면서 영업이익률 10%대로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조선 기자재 기업들 중심으로 찾기는 했어요. 조선 선실을 생산하는 세진중공업, 그리고 선박, 산업플란트 자동화 시스템 제조기업인 한라 IMS, 그리고 선박용 엔진 부품 제조기업인 KSP,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유지 보수 등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HD 현대마린 솔루션까지 이들의 평균 PER은 21.60배를 산출했는데 보시면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PER이 32.85배로 가장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 1조 원을 상회하고 시가총액 8조가 넘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HD 현대마린은 선박 엔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주력으로 하지만 SNCS는 회사가 공급한 제품에 대한 유지 보수만 주력으로 하는데 이걸 유사하다고 할 수 있냐 등등의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 조선업에서 파생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유지 개보수 쪽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세진중공업하고 PER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주당 평가가액은 25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인 약 225억 원에 법인세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세액 55억 원은 차감을 했고요. 경정 청구 업무 비용인 약 15억 원은 더해서 요거는 일회성 비용들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정순이익 185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어요. 비경상 손익들은 제외하고 본 거고요.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은 약 42,2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할인율 36%에서 28.80%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 27,000원에서 30,000원을 제시한 거죠. 자, 현 시점에서 비교 기업들의 퍼와 다시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면 25년 1분기 LTM 순이익 규모가 그나마 비슷한 한라 IMS, KSP보다는 SNCS의 퍼가 15.31배 정도 이미 높기는 하고요. 세진중공업과 HD 현대마린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딱 가격에 대한 느낌이 대한조선 때만큼 막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래도 무난한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하시죠. 경쟁률은 739.17대 1, 2,336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청약 건수로 비교해서 보시면 지투즈바이오, 삼양컴텍보다는 참여도가 다소 낮긴 했어요. 그래도 경쟁률은 공모 규모를 감안해서 봤을 때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가 27,000원에서 30,000원 제시했는데 한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30,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SNCS도 확약이 잘 잡혔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30.61%, 수량 기준으로 27.37%가 잡혔거든요. 비교해서 보시면 최근 IT캠과 비슷한 수준? IT캠은 최종적으로 53.5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CS도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좋았다. 넘어가서 공모기후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0,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57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831억 원, 작지 않은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 걸리고요. 상장은 8월 19일 S2W와 동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는 20주입니다. 증거금 30만 원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신주모집 94.5%, 구주 매출 5.5%로 진행이 되는데 구주 매출의 주체는 삼성중공업이고요. 이번 공모에서 10만 5천 주를 구주 매출로 처분합니다. 구주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털 물량이면 이렇게 정리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 체크할게요. 주식 총수의 37.90%에 해당하는 357만 6,222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도 약 1,073억 원 정도,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번 달에는 무거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자, 기존 주주의 비중도 46.87%로 조금 있긴 한데요. 전현직 임직원들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 9월에 실시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주요 임직원들과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때의 주당 발행가액은 액면가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단가는 거의 500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넘어가서 25년 예상순이익 기준 내 맘대로 주가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25년 예상순이익과 비교 기업들의 오늘자 시총 기준의 평균 펄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약 45,878원 산출되거든요. 공모가보다 약 53% 정도 높은 수준. 그래서 조선주들의 주가만 급락하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얘도 가격 부담은 덜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할게요.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조선 섹터라는 거. 오늘도 조선 섹터 힘 굉장히 대단했죠? 대한조선은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 대한조선의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과거 실적 기반의 공모가니까 가격 부담 좀 덜한 편이었고요. 밸류상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확약이 높은 수요 예측 결과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단점은 유통가는 금액이 1,000억 원대로 무겁고 기존 주주의 단가가 굉장히 낮고 대한조선에 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조금 낮은 편이라는 거, 요 정도. 그래서 얘도 당연히 청약은 고고 해봐야겠죠. 충분히 괜찮죠.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신한에 47만 5천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23만 7,500주가 되고요. 신한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 등급에 해당돼서 3만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4억 5천만 원까지 되겠네요. 최소는 20주, 3만 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균등부터 예상해보자면 지금 청약 참여도가 좀 붐업된 상황이라서 30만 건을 잡겠습니다. 점점 균등 한 주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얘도 균등은 추첨 한 주일 것 같습니다. 30만 건 기준 0.79 정도. 증거금은 7조 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1965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안전한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2,8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약 1억 원으로 6,500주 정도 청약했다고 가정하고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칠게요. 6,500주 청약 시에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는 비례 3주 가능하거든요. 균등은 못 받는다고 치면 총 3주, 배정 금액은 9만 원.
저는 기대 수익률 60에서 80% 정도 욕심 없이 좀 잡아봤는데, 그러면 60% 기준의 기대 수익은 54,000원, 70% 기준은 63,000원, 80% 기준은 72,000원. 이론적으로 계산한 주가가 앞에서 53% 정도 플러스 정도였어서 60에서 80% 정도를 참고해서 잡은 겁니다. 네, 그럼 4일치 파킹 이자는 약 19,887원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통은 4일치라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에센시스도 S2W와 동시 청약 일정이기 때문에 내일 S2W의 결과가 나오면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